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KS 규격 요소 나사 지금이 5번째인가요?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하도 많이 해가지고 가물가물하는데, 일단 나사에 관련된 거 아마 오늘 얘기하는 게 끝일 겁니다. 오늘 얘기는 끝이고, 물론 이제 다음 영상 지금 여기 관련된 것도 나사에 관련된 거긴 한데 나사는 아니에요. 나사 때문에 발생하는 거. 그래서 나사에 관련된 거는 이제 요번에 끝이에요. 이제 오늘 얘기할 거는 나사의 틈새입니다. 지금 저 나사의 틈새는 이제 우리가 시험 때 볼 수 있는 케이스 규격표에도 당연히 정리가 돼 있고요. 이제 저 내용은 KSB0245에 정의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 공부하신 분들은 많이 본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나사가 있는데 나사의 목 부분이 살짝 발생을 하죠. 일단 나사보다 더 작은 형태로 발생을 한다. 일단 이제 이런 부분이 왜 필요하냐라는 건데, 일반적으로 이제 나사의 직경과 이제 나사가 끝나는 부분 뒤에 직경이 스트레이트 같은 직경으로 돼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아요. 발생되지 않고 그냥 불완전 나사만 발생하고 끝나는데, 이제 이런 부분이 주로 발생하는 경우는 어쩌냐면 나사가 있는 부분과 나사가 끝난 다음에 있는 그 뒤에 샤프트의 직경이 나사보다 크다. 라고 할 때 늘상 발생되는 이제 형태예요. 나사보다 크다. 라고 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기 이제 샘플로 제가 이게 만들었는데, 나사가 있는 부분하고 나사 뒤에 있는 축의 나머지 부분이, 나사보다 직경이 크죠. 크다. 라고 했을 때, 나사가 나게 되면은, 자, 전체를 다 나사를 낸다고 해도, 우리가 전에 배웠던 불완전 나사부의 길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불완전 나사부라는 길이라는 게 존재를 해가지고, 이제 보면은 이제 직경이 같은 경우는 이제 X 정도고요. 직경이 다른 정도면 이제 A 정도로 발생을 한다 그래요. A 정도로 발생하는, A는 이제 보통 것이 있고, 짧은 것이 있고, 긴 것이 있다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설계를 할 때, 나는, 가장 안정적인 조건으로 짧은 것을 할 거야. 솔직히 말하면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좀 위험한 선택이고요. 일반적으로는 보통 것에서 선택을 많이 해요. 긴 것은 진짜 여유를 많이 주는 거고. 그래서 3mm 정도 나가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제가 이거를 3mm로 안 그렸던 것 같은데, 2.5. 그러니까 이게 1피치일 때죠. 근데 지금 저기 그려놓은 건 1피치짜리거든요. 1피치짜리니까 2.5가 아니라 3이 돼야죠. 그러니까 3이 돼야 되니까, 이게 0.5만큼 더 벌어져야겠네요. 0.5.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직경이 이렇게 다르다고 하면 나사가 날 수 있는 건 이제 여기까지다. 이제 3mm 정도는 나사가 못 난다라는 거잖아요. 피치가 1일 때 3mm 요 구간에는 나사가 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저 부분을 고려해서 설계하라는 얘기예요. 고려해서. 근데 만약에 이제 어떤 물체가 딱 여기 이 직경이 끝나는 어떤 물체가 여기에 딱 맞춰져가지고 고정이 돼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너트로 고정한다 그러면 이 너트가 이제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들어오는데, 얘가 들어오다가 어디까지 들어오고 마느냐? 여기까지 들어오고 더 이상 못 들어오는 거죠. 여기까지 딱 맞춰서 들어온다고 해도 되게 운이 좋은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불완전 나사부가 발생하면 여기서 한 1mm 정도는 더 못 들어온다고 보셔야 돼요. 딱 이렇게 된다라는 보장도 없고, 어찌됐든 이제 이 너트가 얘를 눌러줘야 되는데 못 눌러줍니다. 그쵸? 이렇게 되면 체결의 효과가 없죠. 그런 일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얘를 나사를 더 들어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있는 앞나사가 방해가 받지 않도록 여기 지금 나사부보다 더 작은 직경으로 깎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깎아줘서 만든 게 뭐냐? 나사의 틈새라는 거죠. 틈새. 그러니까 여기 보면 나사가 나 있는 요 골지름보다도 더 작은 직경으로 파여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너트에 있는 앞나사가 그냥 상관없이 빈 공간 허공으로 쭉 진입해서, 나사가 이제, 그럼 요 틈새 부분은 나사가 물리지 않는 영역이 될 거예요. 나사가 물리지 않고 그냥 들어온 영역. 어쨌든 이 나사가 날 수 없는 부분을 넘어서 진입할 수 있다, 너트가. 그리고 이 너트가 이제 얘를 물어줄 수 있다라는 이제 특징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저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나사의 틈새를 발생시켜야 한다라는 거죠. 이거를 이제 설계적인 포커스로 얘기를 하면, 이 나사의 틈새는 사용을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아요. 나사의 틈새 형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목의 직경이 작아지는 형태죠.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잘 부러질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나사의 틈새 부분이 구조적으로
잘 부러질 수밖에 없는 형태예요, 저거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설계를 잘하는 사람이다. 좀 센스 있게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 나사 틈새를 안 만듭니다. 안 만들고 이런 걸 어떻게, 안 만들 수 있게 다른 부분에서 해결해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가 얇아져가지고 부러지기 쉬운 형태보다는 다른 방법들이 있어요. 뭐냐면, 만약에 그냥 일반적인 너트를 쓰는 게 아니라 이 너트에 여기 나사가 안 나 있는, 수나사가 없는 이렇게 홀을 하나 더 파준다. 수나사를 피할 수 있는 홀을 파준다. 그게 더 안정적이고. 왜냐면 여기서 구멍을 약간 크게 뚫어가지고 요 3mm 구간 동안, 일정 구간 더 파준다고 해서 이 너트가 부러질 일은 없어. 왜 더 큰 직경이고, 외부로 둘러싸여있고, 그러니까. 그런 게, 그러니까 모가지를 얇게 하는 것보다는, 이런 데다 구멍을 깊게 파주는 게 더 안정적인 형태다. 그러니까 설계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이 나사의 틈새를 굳이 사용을 했다라고 한다면, 저 사람은 진짜 그냥 너무 설계에 센스가 없는데? 그렇게 표현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를 사용하는 게 아예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고, 설계적으로 봤을 때 도저히 그런 것을 발생시킬 포지션이 없다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는 순간에는 써야 되긴 써야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솔직히 아쉬운 건,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전산응용 기계도 기능사에서 이제 저 틈새가 발생하는 경우는, 저건 머리 조금만 쓰면 충분히, 없이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굳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아마 전산응용 기계도 기능사 시험에서 저게 굳이 있는 이유는 아마 그런 걸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너네들 이런 거 구분하고 그릴 수 있어? 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하지 않고 설계를 했겠죠. 시험 문제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뭔가를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런데, 일반적인 설계적인 개념에서 웬만하면 사용하지 말아라. 라는 게 나사 틈새입니다. 저 부분에서 진짜 부러지는 일이 되게 많이 발생을 해요. 실무에서 보면. 그래서 실무에서 설계 이렇게 나사 틈새 써가지고 하면은 거의 그렇게 좋아라 하진 않습니다. 예, 거의 이제 좀, 특히 현장분들이 많이 싫어하세요. 너 이거 부러지면 어떡할 건데? 네가 책임질 거야? 뭐 이런 식의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것들도 이제 감안을 해라. 어찌됐든 이제 저런 부분도 우리가 처리를 할 수 있겠죠.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런 부분이 발생하면 이제 우리가 나사 틈새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 시험에서 여기에 나사 틈새를 써야 되느냐 안 써야 되느냐에 대한 판단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도 좀 유형별로 알아봐야죠. 일단은 표현되는 유형들이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일단은 여기에 나사부가 이렇게 탁 튀어나온 게, 너트를 넘어서 나사부가 탁 튀어나온 게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어떤 구멍에 묻혀있는 축의 모양이 표현이 되죠. 일단 이렇게 표현이 되면 이 양쪽을 다 재보셔야 돼요. 다 재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재고, 그쵸? 요 앞쪽도 재셔야 돼요. 무조건. 재셔야 돼요. 그래서 둘의 직경이 똑같다라고 한다면 나사 틈새는 없는 겁니다. 네. 둘의 직경이,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할 때 했잖아요. 여기하고 직경이 달라야지 나사 틈새가 발생을 하는 거지, 여기하고 직경이 같으면 나사 틈새 발생 안 해요. 그냥 스트레이트예요. 그냥 쭉이에요. 나사 틈새 발생 안 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하고 여기 직경을 반드시 양쪽을 다 재봐야 되는 거예요. 너트랑 와샤 이거 넘어가지고 양쪽의 직경을 다 재보셔야 된다고. 그래서 만약에 둘 다 확인을 했는데,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여기 직경하고 여기 직경이 다르잖아요. 그럼 나사 틈새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 아직 결정 난 거 아니에요.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있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어. 이게 직경이 무조건 이렇게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나사 틈새가 발생하는 건 아니에요. 나사 틈새가 발생하는 건 아니고, 여기도 이제 재보면 10이고 여기는 재보면 15다. 그럼 얘도 있을 수는 있겠는데, 그쵸? 있을 수는 있겠는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자, 얘도 그렇고 이제 밑에 이제 두 개, 위에 거는 이제 직경이 똑같으니까 없어, 나사 틈새 없어라고 결정이 났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 두 개 중에 얘네들은 이제 과연 나사 틈새가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인데, 이제 보시면은 약간 구성이 달라요. 이게 여기는 와샤가 2단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쵸? 요건 평와샤, 요건 스프링 로코와샤 2단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평와샤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시험에서 이 평와샤가 유독 얇게 그려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일반적으로 그런데, 일반적으로 평와샤 하나가 들어갔다. 그래서 여기 너트하고 여기 이제 고정되는 부재하고 사이에
틈이 좁다라고 한다면 우선적으로 우리가 의심할 수 있는 거는 저거는 나사 틈새 있어야겠다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 와샤가 뭐를 커버해줘야 되냐면 이걸 커버해줘야 돼요. 이 불완전 나사부를 커버를 해줘야 되는데, 자, 불완전 나사부 이제 이거는 우리 국가자격시험 볼 때 볼 수 있는 교육표도 있어요. 불완전 나사부의 길이가 여기에 있어요. 이렇게 16번 해가지고 이렇게 정리가 돼 있거든요.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요거 A 타입으로 나오는 요 형태잖아요. 그럼 A의 길이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는 일반적으로 뭘 보면 된다? 보통 것을 보면 된다. 그리고 제가 여기 나사 뭘로 그랬다 그랬어요? 1피치로 그랬다 그랬죠. 1피치의 보통 것이면 3mm야. 그럼 이제 여기 와샤가 딱 이렇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재보는 거죠. 야, 이 와샤 두께 얼만데? 딱 쟀어요. 2.3mm야. 그럼 뭐야? 3mm보다 작네. 그럼 이 와샤가 불완전 나사부로 커버를 해요, 못해요? 못하지. 왜? 불완전 나사부의 길이가 이제 최대는 3까지 온다 그랬는데 1피치에 3까지 오라 그랬는데 온다 그랬는데 2.3면 얘가 운 안 좋아가지고 3까지 왔어. 그럼 2.3면 커버 못하는 거 아니야? 그쵸? 안 되죠. 그럼 얘는 뭐가 필요해? 얘는 당연히 나사 틈새가 필요하구나. 그쵸? 나사 틈새가 필요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얘는 나사 틈새를 결국은 그려줘야 되는 거죠. 하지만 이제 2단으로 구성된 경우, 이런 경우는 얘 두께 얼마냐? 자, 5.3 나왔어. 5.3 나왔으면 얘는 1피치에, 그쵸? 여기 1피치에 3, 긴 게 뭐에 4. 긴 걸로 해도 커버 다 돼. 긴 걸로 해도 커버가 다 되는데 굳이 저기다 나사 틈새를 만든다고? 그러니까 간혹가다 이렇게 가르치시는 분들 계세요. 여기 직경하고 다르면 무조건 나사 틈새 만들어야 돼? 아니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물론 이제 이거를 실제 제가 자꾸 얘기하지만 저는 실제 채점위원이 아니니까 실제 전산응용 기재대 채점위원이 어떻게 채점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나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나사 틈새를 만든 애는 나라면 감점을 할 거야. 왜? 나사 틈새라는 거는 모가지를 얇게 만들고 구조적인 취약성을 갖게 되는데 그걸 만들 필요 없는 경우에 굳이 만들었어. 와셔로 충분히 불완전 나사부가 커버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나사 틈새를 만들어가지고 굳이 취약한 구조를 만들었어. 얘는 설계적인 판단에 뭔가 결함사항이 있다. 좀 안 좋게 얘기하면 얘는 미친놈이다. 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내가 채점관이라면 나는 감점하겠어. 자, 근데 그럼 이제 이렇게 걱정하시면 되세요. 자, 여기 직경 다르고 요 두 직경이 다른데 난 여기 이런 구조에서 나사 틈새를 안 넣었어. 그러면은 채점관이 난 둘 다 나사 틈새 넣어야 돼라고 생각하면은 감점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걱정할 분인데 만약에 그렇게 감점하는 놈이면 걔는 잘려야지. 미친놈이지. 나사 틈새를 안 넣어도 되는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나사 틈새를 안 넣어도 되는 조건이니까 이건 문제가 이렇게 났다는 건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된다는 얘기야. 그쵸?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된다는 얘기야. 왜 안 넣어도 조립적인 조건이 성립을 하니까 안 넣어도 상관이 없거든. 무조건 둘의 직경이 다르다. 여기 그림도 봐. KS경이 나와 있는 그림도 봐. 여기 직경하고 여기 직경하고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갔잖아. 여기 모가지를 이렇게 얇게 안 만들었잖아. 상관없잖아.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나는 모가지를 얇게 안 만들어서 나사 틈새를 이거를 적용을 안 했는데 근데 감점을 했다? 그 채점관은 선발되면 안 될 텐데? 나라면 자를 텐데? 그쵸? 예, 그러니까, 그렇지는 않을 거다. 저는 이제 채점관이 아무리 멍청해도 그 정도는 아닐 거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도 국가자격 시험이 채점관인데 그런 사람을 뽑진 않을 거다. 그러니까, 나사 틈새를 판단할 때는 이제 이 중간에 이제 뭔가 와샤라는 게 껴있다든가, 물론 와샤가 아예 없으면 당연히 나사 틈새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고, 와샤가 껴있다고 하더라도 그 와샤의 두께 자체가, 여기 불완전 나사부의 보통 것을 커버하지 못한다. 보통 것을 커버하지 못한다? 라고 하면 나사 틈새는 만들어줘야 된다. 좀 나는 애매한데? 라고 하면은, 야, 보통 것이 아니라, 그래, 좋아. 3, 2, 4. 긴 것을 커버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나사 틈새 만들어줘라. 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긴 것을 고려 대상으로 하진 않아. 일반적으로 보통 것을 가지고 기준을 삼습니다. 뭐, 어찌됐든 간에, 이제 그런 기준에서 판단한다. 그래서 저라면, 이제 이 상황에서만, 나사 틈새를
만들 것이다. 라는 거죠. 만들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표현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살짝, 큰 직경이 있는 것 같긴 해. 큰 직경이 있는데 여기 살짝 이렇게 떨어져서. 그쵸? 떨어져가지고 중간에 갭이 좀 있어. 그래서 이 구멍에 좀 빈 공간도 좀 보이고, 그 다음에 작은 축이 있는데, 둘 다 작은 축이 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 앞뒤를 다 재보셔야 돼요. 어디를? 여기 나사부를. 그쵸? 나사부의 직경을 재보셔야 되는 거고, 여기를 재보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도 재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쵸? 만약에 두 개가 동등하다 그러면 첫 번째랑 똑같아요.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경우에도 이 둘 값이, 요 안쪽에, 얘 값이 이 직경이 아니야? 혹시 이 직경을 재가지고 다르다고 해서 여기서 나 틈새 만들어야지 아니고 여기 미세하게 좁은 틈에 있는 요 직경을 재셔야 돼요. 요 직경. 이렇게 보인다면 요 미세하게 조금 있는 틈에 요 직경을 쟀을 때 이 직경과 이 직경이 같으면 나사 틈새 없는 거야. 왜냐면 이 직경으로 쭉 들어오는 거니까. 그쵸? 그냥 불완전 나사부만 있는 거예요. 나사 틈새 없어.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 상황에서 나사 틈새 만들면 감점이야. 미친 거야. 예, 분명히 여기 없다고 표시가 돼 있는데, 그쵸? 이 상황에서 굳이 여기 직경 다르다고 굳이 나사 틈새 집어넣는 사람은 미친 거야. 그쵸? 분명히 있어. 아니에요. 이거 아니야.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제 여기 직경을 내가 재봤어. 으야. 그리고, 직경이 다른데. 물론, 이게 10.4. 10.4는 저기 규격표에 맞춰서 저걸 줄여서 그래. 줄여서 그러는데, 우리가 자로 재는데 10.4를 재지는 못하겠지. 10.5를 재든가 아니면 15를 재든가. 그렇겠지. 그쵸? 10.5는 이제 감이겠지? 아니면 자의 눈금, 내가 갖고 있는 자의 눈금이 0.5를 표기하는 자라면 10.5까지 읽을 텐데, 혹시 0.5를 표기 안 하는 자라면, 10으로 잘못 읽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어찌됐든. 요렇게 돼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여기에 나사 틈새가 적용됐구나라고 판단해야 돼. 여기가 이렇게, 선생님, 와샤가 이렇게 두껍게 있는데요? 와샤가 두껍게 있어도 얘는 굳이 이렇게 직경이 작은 게 있잖아. 그러면은 뭐야? 이거를 최초에 설계한 사람은 와샤가 굳이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야? 불구하고 나사 틈새를 적용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설계적으로 미친놈이긴 하지만 문제를 어떻게 준 거야? 애당초 미친놈이 설계한 걸 준 거 아니야? 그럼 미친놈이 내 상사 아니야? 그럼 내 상사 말에 따라야지. 그게 직장 생활이잖아요. 그게 회사잖아. 내 상사가 이렇게 설계를 해서 줬어. 근데 내가 딱 봤을 때, 여기 이거 있는데 굳이 나사 틈새를 줘서 설계를 했는데 내 상사가? 그러면은, 어떡할 거야? 상사 찾아가지고, 야, 이 병신아, 설계 이렇게 했어? 그렇게 얘기 안 할 거 아니야. 못 할 거 아니야. 내 상사가 그렇게 설계했는데, 다 따질 거야? 그냥 말없이 내 상사가 설계한 대로, 표면을 그려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굳이 요렇게 나사 틈새를 적용 안 해야 되는 상황이어도 여기서 나는 나사 틈새 적용해서 설계했어 라고 했으니 나사 틈새를 적용해줘야지.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면 적용해줘야 돼요. 근데 제가 시험 문제 보면은 거의 이제 요새 이제 기출 문제라든가 막 돌아다니고 있는 거 보면은 이렇게 2단으로 적용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2단까지 적용해놓고 한 적은 없는 것 같고, 이제 솔직히 말하면 말이 안 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선 굳이 나사 틈새 적용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올 때도 굳이 일단 이렇게 얇은 와샤 하나만, 평화샤만 하나 껴놓고 되게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이제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이거는 평화성 하나만 있으니까 이제 불완전 나사부를 고려를 하게 되면 분명히 나사 틈새가 있어야 될 건데 판단될 수 있겠지만,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 직경과 여기 직경이 똑같게 나왔어. 그러면 뭐예요? 여기를 더 파는 게 뭐냐면 불완전 나사부를 커버하려고 파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뭐냐면, 여기 이렇게 설계를 해서 나사 틈새를 만드는 것보다는 원래는 원칙적으로 이렇게 설계해서 나사 틈새를 안 만들게 하는 게 더 설계를 센스 있게 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더 센스 있는 설계를 한 거야. 그렇죠? 네,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시험 때는 나사 틈새를 여러분들이 만들 줄 아느냐, 그것도 봐야 하니 이런 조건도 억지로 만드는 거예요. 억지로 만드는 거고, 그리고 이런 상황에 대한 상황 판단을 할 수 있느니라는 것도 봐야 되니까 이런 상황도 당연히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유형들, 이런 유형들에 따라서 내가 나사 틈새를 만들어야 되는가 안 만들어야 되는가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전산응용 기지도 기능사에서는. 그리고 KS 규격상에도 이런 식으로 이제 실제로 KS 규격에 이런 식으로 예시가 나오진 않아요.
이런 형태에서 나사틈새를 적용한다, 안 적용한다 예시가 나오지 않고 KS 규격에는 딸랑 요것만 써 있어요. 나사틈새를 적용할 때는 이런 치수로 해라. 물론 이제 이거 말고 더 써져 있지. 더 써져 있는데 어찌됐든 이제 이게 적용되는 규정이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고 아니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 나사틈새가 적용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거는 제가 과장해서 표현한 거예요. 과장해서 표현한 거고 솔직히 실무를 떼어도 뭐 이렇게 무식하게 하시는 분들은 안 계세요. 왜냐면 실무에서도 와샤를 이렇게 두껍게 쓰면 불완전 나사를 커버한다는 걸 다 알기 때문에 저런 거 고려 안 해서 설계하는 상사는 나는 솔직히 못 봤어. 내 경험상에는 못 봤어. 못 봤는데 내가 이제 이런 케이스가 물론 이제 자격증 시험에서 얘는 없겠지만 요 틈새 있는 형태에서 여기가 직경이 좀 작은 케이스가 자격증 시험에는 좀 있다 보니까 이제 그걸 제가 과장해서 표현을 하느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렇게 표현한 건데 어찌됐든 항상 요 불완전 나사부에 대한 판단을 할 때는 양쪽의 직경을 다 재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연결되는 직경이 더 작아졌느냐 아니면 직경이 더 커졌느냐 아니면 두 직경이 똑같냐 이런 판단이 들어가야 되고 똑같으면 무조건 불완전 나사부가 나사 틈새가 발생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고 둘이 다르다면 여기처럼 불완전 나사부를 회피할 수 있는가에 대한 상황적인 판단이 들어가서 회피할 수 있으면 나사 틈새를 안 만드는 게 맞고 만약에 회피가 불가능하다라고 한다면 나사 틈새를 만드는 게 맞다라고 제가 설명을 지금 드린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에는 내 위에 상위 선임자가 나사 틈새를 줘서 설계를 했으니 상황적인 판단이 나사 틈새를 주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더라도 내 선임자가 설계한 설계를 존중해서 계속 단품도를 설계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는 설계자가 아니라 설계자를 돕는 사원급의 역할이기 때문에 설계자의 의도를 무시하는 건 그 시험하고는 설계적인 지식이 더 뛰어나 설계자의 의도를 무시하고 그려버리면 감독 채점관들이 야 얘는 나의 설계적인 잘못을 우리 시험 문제의 설계적인 잘못을 캐치해가지고 제대로 그렸네라고 이제 점수를 더 주는 게 아니라 뭐예요? 상급자가 지시한 그림을 무시하고 그린 거기 때문에 설계의 개념을 무시하고 그린 거기 때문에 오히려 감점이 들어간다. 그런 개념들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지시 불이행하는 밑에 직원 아니야? 부하 직원 아니야?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 판단들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거죠. 최종적으로 이제 보면은 이제 요거 가지고 이제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얘를 가지고 할게요. 어차피 얘는 이제 나사 틈새라는 게 있어줘야 돼. 그래서 나사 틈새라는 게 있어줘야 이제 이 너트가 체결이 가능한 상태고요. 그렇죠? 얘는 빼박이죠. 빼박이니까 이제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가 큰 직경이고 여기 작은 직경이에요. 작은 직경이고 그다음에 나사 틈새를 적용하려면 DG라는 걸 산출을 해야 돼요. DG를 산출하는 기준은 나사의 피치예요. 자, 제가 여기는 이제 M12 나사고요. M12 나사로 했고, 제가 여기는 1피치를 적용해서 그랬어요. 피치가 1이다. 그러니까, 여기 피치가 얼마인지는 본인이 판단을 하셔야겠죠. 여기 피치가 얼마인지 본인이 판단하셔야 되는지, 지금 저는 M12의 1피치다. 그러면 이제 뭐예요? 피치에서 어디로 가요? 1로 가요. 1로 가면, DG의 값이 여기 있어요. DG. DG의 값이 D에서 마이너스 1.6이다. 근데 이제 이거를 시험 때 보는 비교표로 보면 이렇게 돼 있겠죠?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고 마찬가지 1피치 여기 있어요. D에서 마이너스 1.6이다. 그쵸? 1.6 그러면 직경에서 1.6이에요. 직경에서 마이너스 1.6이니까 지금 여기까지 옵셋하는 거리값은 1.6에서 반 나눠야지. 그쵸?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좀 복잡하게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게 M12잖아요. M12 1피치잖아요. 그럼 얘 직경이 10이잖아요. 12에서 어떻게 1.6을 빼야죠. 그쵸? 여기 써있는 공식대로 하면 12에서 1.6을 빼야 돼. 그쵸? 그럼 10에서 1.6을 빼면 얼마예요? 10.4잖아. 근데, 요 중심선 기준으로 옵셋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나누기 2를 해야 돼. 그럼 얼마예요? 5.2잖아.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뭐예요? D에서 마이너스 1.6이야. 그럼 뭔 얘기야? 직경이 1.6 준다는 얘기니까, 이 1.6을 반을 나누면 얼마야? 0.8이잖아. 그럼 옵셋 0.8이에요. 땅. 왜냐면 우리가 지금 M12의 1피치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미
이건 그려놨을 거란 말이야. 이건 그려놨을 거야. 그려놨으니까 힘들게 지름을 가지고 막 낑낑낑낑낑 싸매는 애들이 있는데, 싸매고 있는 이제 강사분들도 계신데, 그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왜 그렇게 힘들게 해? 뒤에서 마이너스 1.6이래. 지름에서 1.6을 빼래매. 뭔 얘기야? 양쪽 다 합쳐서 1.6이 준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뭐야? 편측으로 하면 얼마야? 나누기 2, 0.8이잖아. 그러니까 요 뒤에 값만, 마이너스 값만 나누기 2를 해가지고 지름 그려준 거에서 옵셋을 하라고. 그럼 끝나잖아. 왜 지름 가지고 막 계산하느라 낑낑대고 씨름을 하고 있어. 그렇게 하지 말고, 편하게 1.6에서, 나누기 2 한 다음에, 옵셋을 해주면 된다. 간단한 얘기죠? 간단한 얘기. 이렇게 되고, 그쵸?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건 G1, G2인데, 이거를 이제 G1로 그리냐, G2로 그리느냐 말이 되게 많아요. 말이 되게 많은데, 그리고 이제 뭐, 여기 RG 값 있고, 근데 RG는 여기 둥글기 값이니까 뭐 말이 많은데, 이거는 뭐, 일반적으로는, G1 가지고 많이 그래요. 이제 G2는 요 각도를 적용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나와요. 이제 여기 틈새 이제 G1이다. 뭐 이제 가공의 포인트에 따라서 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가공 포인트는 이제 요 뭐야 G2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G2를 먼저 치수를 기입하겠다라고 G2를 해가지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게 조금 애매해요. 애매하기 때문에 뭐 가공적으로 본다고 해서 뭐 G2를 줘야 된다 그런 말은 좀 아닌 것 같고, 일단 나중에 치수 기입하기도 좀 편하고 뭐 여러모로 편하려면 G1 값을 주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제 G1을 먼저 선택을 해주는 게 좋고, 1이면 G1 값이 1.6이에요. 근데 최소단 말이야, 최소. 그럼 이제 뭔 얘기냐면, 옵셋해서 1.6이야. 그쵸? 1.6. 그러니까, 아무리 작아도 요 정도 공간은 스트레이트부를 만들어줘야, 우리가 불완전 나사부를 커버할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여기서 줄어들게 되면 불완전 나사부가 요 안쪽으로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나사를 꽉 못 채요. 그래서 줄어드는 건 안 되기 때문에 무슨 값이다? 최소값이다 라고 얘기했죠. 최소값. 그러면은 대부분 이제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제 무조건 다 옵셋 1.6을 해야 되는지 알아? 옵셋 1.6. 왜? 여기 1.6이라고 써 있으니까. 아니야, 최소값이 1.6이야. 그럼 뭐 해주면 되냐면 여기서 이래도 돼요. 1.6보다 커도 돼. 근데 제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설계를 하는 사람들은 소수점은 죽어라고 싫어. 왜? 치수를 뭐 결정하는데 방해가 돼. 그러니까 안 좋은 영향을 끼쳐. 소수점은 항상 우리는 딱딱 떨어지는 값들이 좋아. 소수점이 떨어질 바에는 그냥 1의 단위에서 끝나는 게 좋아. 그렇다는 얘기 뭐야? 1.6이면 1.6이 최소값이라며, 제일 작은 값이라며, 걔보다 커도 상관없다며. 그러면 옵셋 저라면 이럴 거야. 2. 나라면 이럴 거야. 2mm를 갈 거야. 왜? 상관없거든. 1.6보다 크거든. 1.6은 최소값이거든. 이렇게 따라면 이렇게 갈 거야. 왜 그걸 굳이 1.6을 딱 맞추려고 해? 소수점이 나오는데? 나라면 이렇게 하고 끝낼 거야. 그리고 이제 뭐 스트레이트는 여기서 끝나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 거란 말이야. 이렇게 끝나는 거야. 여기서 이제 몇 도로? 30도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서 RAY, 레이로 할까요? 트림 한 번 더 하기 귀찮으니까 레이로 여기 딱 찍어주고, 각도 기호 30. 그래서 이렇게, 각도 기호가 안 들어갔네요. 각도 기호 30.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꺾어주는 거죠. 네, 이렇게 각 30도로 이렇게 오게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뭐 해줘? 여기서 이제 나사 호칭경에서 만나는 여기서 트림 잘라주면 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이제 이 부분들은 없어지는 거야. 이 부분은 깔끔하게 없어지고, 이 골지름은 어디까지 오느냐? EX. 여기까지 다 그냥 스트레이트로 쭉 오는 거야. 그리고는 여기는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야. 얘를 뭘로? 미러로. 반대쪽도 똑같이. 이렇게 오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아이고, 잘라서 정리가 되고, 이제 얘는 지워지고, EX, 골지름이 여기까지 딱 끝까지 와주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가 쭉 가면서 여기도 자연스럽게 그냥 불완전 나사부가, 요 경사부에서 불완전 나사는 끝나는 거고, 거기서 이제 요거는 나사보다, 나사의 골지름보다도 더 작으니까,
요 앞나사의 안찌름보다도 더 작아. 그러니까 안찌름이 안 걸리면서 여기까지 유입이 될 수 있는 거야. 이런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표현적으로 여기는 이렇게 직선으로 이어주고 이렇게 되면 이제 요 불완전 나사부를 제거할 수 있는 요소는 다 그려준 거예요. 다 그려주는 건데 단지 이제 이 끝단이 이렇게 딱 직각으로 가공이 안 된단 말이에요. 직각으로 가공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뭘 주느냐? RG를 주라고 해 있죠. 그럼 RG는 이제 쭉 보면은 이제 1.6, 그러니까 1피치일 때 1.6에서 쭉 해서 여기가 0.6이다. 이제 약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최대인지 최소인지는 안 써져 있는데 약 0.6 정도 줘라. 그러면은 여기다도 우리가 0.6에 R을 주면 되는 거죠. 필렛 R 0.6. 그렇죠? 0.6. 자, 이렇게 입력을 하고 자, 여기 그다음에 다 여러 번 줄 거니까 M을 입력을 하고 자, 여기 사이 0.6 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사이 0.6 주고. 그래서 보면 이제 요 선에서 이제 이렇게 필렛이 들어가고 여기가 남겠죠. 요거 그냥 남겨 두시면 돼요. 이렇게 남겨 두셔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쪽은 그냥 필렛을 해버리면 어떻게 돼? 여기가 잘릴 거 아니야. 잘리지 않게 뭐예요? 트림을 노트림으로 바꾸고 자르기를 자르지 않기로 바꾸고 땅 주고 그쵸? 이렇게 안 잘리게 땅 주고 그다음에 트림에서 이제 요걸로 이제 여기만 툭 잘라주는 거야. 이렇게 설계를 해줘야 된다. 그쵸? 이렇게 설계를 해줘야 이 너트가 불완전 나사부에 걸림없이 이 끝까지 그쵸? 안쪽에 있는 이제 골지름이 안 걸리고 요 끝까지 다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끝까지 이렇게 밀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출제되는 문제에서는 트림 여기서 이 안쪽에 있는 게 너트 또는 와셔에 이런 식으로 가려져서 안 보이게 출제가 되는 거 아니야. 그쵸? 이렇게 너트가 이렇게 채워졌으니까 가려져서 안 보이게 출제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상황적인 거를 판단을 해서 우리가 불완전 나사부를 없애줄 수 있는 나사의 틈새를 만들어줄 수 있느냐 생각해가지고 실제적인 부품에 적용을 해줄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서 평가 보는 내용이겠죠. 그리고 이제 그게 나사의 틈새에 대한 내용일 거고요. 그래서 이제 어찌 됐든 간에 이렇게 나사 틈새를 적용할 수 있는 판단 기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되고 이제 만약에 이런 기준에 의해서 나사 틈새가 적용돼야 된다라고 판단이 됐다면 요 규격표를 보고 이렇게 나사의 틈새를 작성하실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거죠. 물론 이제 저기에 치수 기입이 되고 뭐 그런 형태들 그런 것들은 이제 추가적으로 어떤 형태로 치수를 기입할 것인가는 이제 별도로 또 치수 기입 쪽에서 배우셔야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나사 틈새에 대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